자, 어디 좀 쉬었습니까? 어디 기지개 한번 쭉 펴시다. 왜 몸들이 무가보여요 항상? 오늘 월요일인가요? 수요일이에요? 표정 관리하세요. 어려운 건 정상이에요. 영어가 자꾸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아마 1, 2월 달까지는 1, 2월이 이제 한 바퀴 돌 때까지는 아마 여러분 표정이 이 표정일 거예요. 알겠죠? 이제 3월 달부터는 좀 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적응 과정을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용어들이 다 뭔가 헷갈리죠?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막 적고 싶잖아. 필요 없어. 알겠죠? 아까 제가 말로 그냥 표현한 것들은 그런 의미라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또 틀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유수지가 뭐라고 써라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냥 유수지 그런 거다 이렇게 정말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대신 유수지는 무슨 시설에 들어간다고요? 방제 시설. 근데 그건 시험용이야. 알겠죠?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도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시설 사업의 절차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절차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사업의 절차에서 가장 공통되는 절차입니다. 알겠죠? 근데 대신 절차를 가지고 직접 물어보는 것은 나중에 우리 정비 사업 그것은 물어봅니다. 나머지는 절차 물어볼 건 없어. 이 절차를 왜 알고 계시냐면 이 시행자 쪽에서 관련된 게 뭐가 있고 여기에 관련된 게 뭐가 있고 여기 관련된 게 뭐가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죽순 막 정리하다 보면 어느 파트에 나온지도 모르고 정리하고 있는 문제가 생겨. 알겠죠? 이게 절차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그죠? 우리 시험에서 물론 이건 물어볼 수는 있지만 거의 이건 물어볼 건 별로 없어요. 시설사업 절차 같은 건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정비사업 절차는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중간에 분양 절차도 있고 관리 처분 계획도 막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기출되기도 했어요. 절차 물어보는 문제가. 근데 그건 이제 우리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어차피 절차에 관련된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이고, 시설사업에 관한 것은 일단 공통 절차는 어느 사업이든 간에 누가 할 것이 정해져야 되고 누가가 정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계획이 나오면 관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고 그 인가가 됐든 승인이 됐든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통과돼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사 끝나면 제도했는가 확인받는 절차가 뭐라고요? 준공검사. 알죠? 준공검사가 됐든 준공인가가 됐든 표현은 다 똑같아.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기반시설 중에 그려졌죠? 그림 보시면 돼요. 우리 관리로 결정된 뭐라 했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B라는 군에서는 10개가 결정이 됐어. 알겠죠? 뭐 시군은 14개 될 수도 있고 시나 군마다 다를 수 있다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정되면 공사해야 되겠죠? 사업은 공사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상식선을 자꾸 접근하시라고. 자, 우리 A라는 시에서 10개가 결정이 됐어. 10개가. 알죠? 도로부터 시작해서 10개 결정됐다고 봅시다. 그럼 10개 공사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동시 진행이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왜? 첫째는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에 돈이 없으면 공사가 못 될 거 아니에요?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만약에 폐기물 처리 시설 같으면 주민 반대들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그러지. 반대 심하고 막 누워있고 뭐 시하고 뭐 경우에 따라 분신하고 막 그래버리면 여론도 안 좋아지고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절차입니다. 자, 만약 이렇게 시설이 결정이 됐어.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10개가 결정이 됐다면 10개를 동시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사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공사 순서. 그 말 기억해 놓으세요.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이 필요해요. 자, 그 계획을 우리 뭐라 부르죠?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알겠죠? 이것을 수립하는 겁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이렇게 입력하세요.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죠?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거 써놨잖아. 1단계 계획은 몇 년 이내 실시할 것? 3년 이내 실시할 것. 자, 2단계 계획이면 3년
이후에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3년 이내, 그러니까 빨리 공사 들어갈 것은 1단계 집행계획에 넣고, 좀 늦게 들어가도 될 것은 2단계 집행계획에 넣는 거야.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라고요?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딱 입력하시면 돼. 공사 순서를 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한 개 결정했다면 뭐 이것은 뭐 큰 문제 없겠죠. 한 개 정도는. 근데 뭐 우리 시나 군마다 뭐 10개 될 수도 있고 7개 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공사를 동시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자, 여러분 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 우리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어. 뭐 논도 있고,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여기 살고 있어. 살고 있어. 자, 근데 자, 여기에 시설이 결정됐어. 어떤 시설이 결정되냐면 도로가 뚫리기로 결정이 된 거야. 이 지역에 도로가 뚫리기로 결정됐어.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도로 부지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자, 일단 결정이 되면, 자, 우리들은 어쩔까요? 망했어요? 망한 건 기본이고, 자,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남의 일이 아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알겠죠? 여기 살고 있는데, 요 지역 전체가 도로 부지가 된 거야. 도로 부지가 됐다는 것은 다 철거해야 되냐 돼? 다 철거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죠? 그죠. 항상 돈 문제가 먼저 나오죠. 보상금 얼마 줄 거냐. 그죠? 자, 두 번째, 뭔 생각이 들어요? 어디로 가 문제야? 아니죠. 언제 공사 들어오는데, 이거 중요하잖아. 알겠죠? 당장 내일 모레 들어오는 것인지, 10년 뒤에 들어오는 것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언제 들어올 거냐를 알아야지 이사 준비를 하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당장 들어도 않는데 이사 준비하고 있어? 자, 일단 여러분, 도로부지 결정되면 여기는 간단히 해서 지가가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져.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누가 사겠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도로부지 결정되면 여기는 내가 한번 봐볼게요. 내가 창고가 필요해. 창고 건물 마음대로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못 지지. 또 철거될 거니까. 그죠? 자, 만약에 단독주택인데 위에 비가 새. 그럼 나는 2층을 멋있게 슬랍으로 고치고 싶어. 근데 도로부지 결정되니까 고칠 필요가 있다 없다? 그지? 어차피 철거될 거 돈 쓸 필요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비가 새면 어쩌죠? 일단 양동이 받쳐놓으니까 양동이 견뎌질 거 아니에요? 어차피 철거될 건데 굳이 돈 써가면서 2층을 뭐 슬랍으로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언제 들어오는데. 알겠죠? 거기 따라서 이사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문제죠. 자, 두 번째는 얼마 줄 건데. 알겠죠? 여기 이제 보통 중심이잖아요. 우리들은 그게 중심이죠? 알겠죠? 이게 결정돼야지 어디로 갈 거냐, 그 다음이지.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면 강남으로 가면 되고. 알겠죠? 얼마나 올 건 알아야 되고. 또 언제 하냐 따라서 계획을 짜겠죠. 만약에 당장 들어온다면 빨리 다른 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좀 늦게 들어온다면 차분히 준비하면 되고. 그죠? 이 두 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봐. 들어온다면 이사 준비는 나름대로 좀 하겠죠, 이제. 결정됐으니까 어차피. 그죠? 그럼 이사하려면 다른데 아파트 분양한 데 가서 견본주택 또 구경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해봐야지. 견본주택도 구경해. 그러니까 이 견본주택은 여기에 10억짜리인데 우리가 얼마 정도 나오지? 옆에서 말들이 많죠? 어느 지구는 얼마 줬다더라, 막 그러고, 예? 그죠? 그럼 이제 얼마 부족하면 대출이 몇 프로 되고 이제 계산 막 할 거 아니에요? 아, 돈 많은 사람은 걱정할 거 없고, 돈 많은 사람이야 뭐 알아서 할 것이고, 자, 우리 보통은, 자, 우리도 돈 많아요, 적어요? 아, 보통이라 생각하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대출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견본주택도 보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견본주택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보고 나서 다시 우리 집 보면 어쩌죠? 양동이 받쳐져 있고 이제 깨재자죠? 곧 이 말은 뭐냐면 이사 준비한 순간부터 집에 정이 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 그럴 거 아니죠. 그리고 이사 갈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풀어 오르잖아. 볼수록 집이 좀 깨재자죠. 그죠? 양두기도 받쳐져 있어. 비가 새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주민들은 그럴 것인데 문제는 보세요. 문제는 공사가 바로 안 들어오면 어쩌죠? 이게 점점 길어지면 어때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미 집은 정이 떨어졌어. 양둥이는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놓고 있어야 돼, 이제. 고통이 심해요, 안 심해요? 그렇죠. 그죠? 결정된데 공사가 계속 안 들어오면 소유자들은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바로 공부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보호해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하는 것인데 이 계획이 나왔어. 발표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 도로가 1단계 결정이 됐어. 알겠죠? 1단계 집행계획에 도로가 나왔어. 곧 이 말은 3년 이내 공사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사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2단계 들어가 있어. 2단계 들어가 있으면 이사 준비 바로 할 필요가 있어, 없어? 3년 이후니까 언제 돌 줄 알아? 알겠습니까? 그럼 일단 이제 양동이 좀 큰 거 사놔야겠지. 이해됩니까? 자, 이 말은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 이 소유자들은 준비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런 취지가 단계별 집행계획이야. 이거 발표해 줘야만 우리 사람들은, 철거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 이게 안 나와버리면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 막막해. 알겠죠? 그래서 물어보면 뭐죠? 시청 가서 물어보면 곧 해요 소리만 들려. 언제가 곧인데요? 아, 기다리세요 그래. 그죠? 그럼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일단 이 집에 정이 들어서 정 떨어져 이제. 정 떨어져. 견본주택 이미 좋은 거 다 봤어. 우리 집이 이렇게 깨지지. 알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견디고 있어야 돼. 또 내가 다른 시설들 설치한다 못한다. 다 못해. 다 금지됩니다. 어차피 철거될 장소에 무슨 뭐 설치하라고 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는 겁니다. 대신 하나 보충할 것. 이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3년 이내에 해야 될까요? 자, 반드시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1단계 집행계획이 나왔다 하더라도 2단계로 내려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조정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폐기물이 급해. 자, 폐기물 처리를 급하니까 1단계 집어넣었어. 집어넣는데 아까 얘기했죠?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 알겠죠? 아주 극심하게 심해. 그래버리면 당장 공사를 못하는 거야. 그때는 2단계로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곧 이 말은 단계별 집행계획 결정된 사안들은 고정적이다, 유동적이다. 그렇지, 유동적입니다. 알겠죠? 물론 원칙대로 가는 게 맞지만 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1단계가 2단계 갈 수도 있고 2단계 것이 1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라고 보시고 또 한 가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 결정 고시되고 나서, 즉 관리계획 결정 고시되고 나서 얼마 이내 수립할까요? 얼마 이내? 그거 다 써놨잖아. 여기 이제 재작년까지는 작년까지 몇 년이었죠? 2년이었어. 2년. 알겠죠? 2년이면 너무 길어요, 안 길어요? 너무 길죠? 그래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자, 작년에 개정했지만 효력이 이제 올해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죠? 3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돼 있어. 물론 예외적으로 2년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3개월. 예, 기존엔 2년이었으니까 2년이 너무 길죠? 아, 생각해보면 2년이면 여러분 양동이가 지금 몇 개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3개월로 줄었어요.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에 수립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단계별 집행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사가 진행돼야 되겠죠? 그죠? 이제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공사를 하면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 시행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공사 들어가는 거니까. 알겠죠? 공사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누가 할 게 나온다겠죠? 시행자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초점. 초점들만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나머지 세세한 것은 나중에 보충하더라도 일단 초점만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번 과정에는 거기에 맞춰둔 것만 하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보충이 가능합니다. 자,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것도 가급적이면 애우려고 하지 말한 이유가 뭐냐면 애워서 될 문제는 다 애운다고 해서 애우지도 않아요. 흐름을 정확히 잡으시면서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했죠? 자, 시설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다고요? 공공성이 약하다고요? 강한 사업이에요. 곧 이 말은 관에서 시행하는 게 맞을까요? 민간이 시행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그럴 거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럼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개인에게 맡겨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행자가 되는 것은 자, 원칙이 누가 되는 거죠? 행정청이라고 제가 써놨죠?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럼 행정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 써놨죠? 시장, 군수, 보통 시장 군수가 합니다. 하지만 국장,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행정청, 즉 관에서 한다. 보통은 시장 군수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보통은. 하지만 국장, 도지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대신 조심할 것. 행정청 많이 한다면 또 틀려. 원칙이란 이야기죠? 왜 원칙이라는 말이 뭐라 했죠? 시설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대신 예외적으로 행정청 아닌 자, 비행정청입니다. 행정청 아닌 자도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정청만이 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LH공사 많이 들어봤나요? 자, LH공사 정확한 표현은 한국토지주택랜드하우스니까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것을 줄여가지고 토주공이란 말 제가 쓸 거예요. 토주공, 토지주택공사. 알겠죠? 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은 아니죠? 아, 시장 아니잖아. 아, 군수예요 이게? 아니죠? 행정청 아니지만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또 현대건설도 민간이잖아요. 현대건설은 민간도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정청 아닌 자도 될 수는 있어. 자, 금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비행정청 써놨죠? 지정을 받으면 쉽게 말해서 행정청이 지정해주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됐어요? 오케이. 대신 민간이 받는 동의 요건은 나중에 보충할 거니까 일단 그렇게 보세요. 자, 시행자가 정해지는데 자, 보죠.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행정청 되는 게 원칙이지만 행정청 아닌 자도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거기까지 입력해 놓으세요. 그리고 왜 행정청이 되는가는 말씀드려서 시설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맡겨두기가 어렵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행정청은 누굴 말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시장군수 생각하시면 돼. 하지만 국장, 도지사도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돼. 정리 끝났어요? 오케이. 그럼 시행자 일단 끝났어. 그럼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계획을 짠다겠죠? 그 계획을 여기는 뭐라 표현한다고요? 실시계획입니다. 계획을 짜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돼. 자, 여러분 고시란 말은 뭐라 했죠? 고시는 알리는 거야. 인가 받았다고 알리는 거야. 고시는 따라가는 절차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인가 고시는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인가 나왔다고 알리는 거야. 인가 나왔다고 알린다는 말은 이제 공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알리는 겁니다. 인가가 안 나오면 공사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가를 받는 겁니다. 자, 보통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한다고 했어요. 작성하고 인가는 관에서 해준다겠죠? 관은 누굴까? 자, 보통은 시장군수가 많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시장군수 위급이 누구죠? 시도지사. 그래서 인가는 시도지사가 하지만 국장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인가권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관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알죠? 시도지사 인가가 국장이 안 들어오면 관에서 한다. 관에서. 알죠? 계획을 통과시켜주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실시에 인가고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딴다 했죠? 공사 진행이죠? 그럼 뭘 한다고? 사업 시행입니다. 자, 근데 그 사업 시행 아래에 6가지가 적혀 있죠? 자, 그게 이제 뭐냐면
다시 한번 꼭 놓치면 안 될 것이, 자, 우리 시설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런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시행자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행자가 개인 돈 벌러 간 사업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알겠죠? 시설 사업은 도로 설치하고 막 이런 거니까. 알겠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 조치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사업 시행할 때 거기 써진 6가지는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시행자를 보호해 주는 거야. 시행자에게 인정해 주는 것들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6가지고 이 표현들도 이제 몇 가지 용어는 우리가 또 반복돼 나올 거니까 볼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순서는 상관없고요.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할 수 있다 없다. 자, 시행자가 되면 타인 토지, 남의 땅에 들어가서 측량 등을 할 수 있어. 알겠죠? 측량도 할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는 것이 보장돼. 알겠죠?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수용, 사용 보인가요? 자, 그래서 용어. 여러분, 수용이 뭐고 사용이 뭘까요? 앞으로 이제 요 용어도 많이 나오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뭐 토지 수용한다는 말 들어봤죠? 들어봤죠? 수용이 뭐예요? 그렇지. 내 것을 뺏어가는 거. 내 것을 뺏어가는 거야. 뺏어간다는 강제성을 띠는 거죠. 내 것이라는 건 소유권. 소유권을 박탈해가는 게 뭐라고요? 수용. 알죠? 수용은 소유권을 뺏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뺏어가는 것. 자,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세요. 자, 사용은 뭘까요? 내 것을 자기들이 사용해. 알죠? 내 것은 내가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시행자가 이용하는 걸 사용이라 그래.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걸 보충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용이나 사용은 내 것이라는 재산권, 즉 소유권에 관해서 제한을 가는 거죠. 위에는 소유권 뺏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소유권 중에 하나인 사용을, 내 것을 내가 못 사용해. 자기들이 사용해. 내 땅에다가 전봇대 세워놨어. 전봇대 내가 쓸 일이 없어. 알겠죠? 근데 그걸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야. 사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수용이나 사용은, 여기서 두 가지 것만 다 기억하세요. 수용, 사용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그렇지.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별장 지으려고 남의 땅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내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용, 사용은 전부 다 앞에 공용자가 생략되어 있어. 공용, 수용, 공용, 사용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용, 사용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제성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내가 그걸 뺏어간다고 했잖아.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성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항상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법이 이제 이런 교재 보면 꼭 나옵니다.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업무 볼 때나 기타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법도 공부는 하셔야 돼. 물론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자, 우리 수용 사용의 일반법이 있어. 그 일반법이 제목이 길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엄청 길죠? 그래서 앞으로 줄여가지고 제가 공토법이란 말을 저는 쓸 거예요. 알겠죠? 이게 수용사용의 일반법입니다. 이게 모든 수용사용은 공토법이 적용됩니다. 일반법입니다. 줄임말이에요. 다 쓸 필요도 없어. 어제 우리 시험법은 아니에요. 공토법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한두 가지 정도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각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알겠죠? 수용 절차하고 보상 절차가 다 이 법에 나와 있어. 알겠죠? 공토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수용사용 그냥 못해요. 법의 근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법의 근거 있어야 돼요. 관계를 뺏는 거니까. 그죠? 그 법이 공토법. 줄임말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 그럼 시행자가 되면 수용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수용사용하려면 공토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분할해서 쪼개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법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공시, 송달, 특례란 말 보인가요? 자, 이것도 용어 설명. 용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공시, 송달이 뭘까요? 자, 어디 봅시다. 저기, 요 지역에 이제 도로 부지니까 자, 철거시키겠죠? 그죠? 철거시켜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 땅들을 시행자가 확보해야 되나 돼요? 확보를 해야 되겠죠? 확보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 방식이야, 방식. 시행자가 확보할 때. 찾아가가지고 팔으라고 하면 되잖아. 그죠? 찾아가가지고 땅이 필요하면 땅 좀 싸게 파세요 하겠죠? 그죠? 그럼 요 사람들이 싸게 판다, 안 판다? 안 팔아. 그럼 뻗티겠죠. 얼마 좀 안 나가 막 그러고. 알겠죠? 그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처음 협의 통해 가지고 매수하면 끝나. 알겠죠? 근데 협의 매수가 안 될 확률이 많죠. 왜? 시행자는 적게 주고 뺏으려고 할 것이고 소유자들은 많이 받으려고 할 거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협의점 못 찾으면 이제 강제로 뺏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수용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절차가 진행될 때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절차가 진행될 때 시행자가 갑자기 가서 막 철거해버릴까요? 아니면 철거한다고 최소한도 한 달이면 한 달 전에 통지서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그렇지. 여러분, 우리 개발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통지서 쭉 날라옵니다. 알겠죠? 한마디로 서류를 송달하는 거야. 즉 통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모든 절차는 이게 있어야 돼. 여러분들 주정차 위반했다고 과태료 부과받을 때도 그냥 내라게요? 통지서 날라와요? 그렇지. 다 통지를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이 절차가 없으면 다 위법한 행위가 돼버려요. 알겠습니까? 통지합니다. 그럼 봅시다. 서류 송달하면 여러분 송달 보내겠죠? 보내면 이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보낼 때 효력이 발생합니까? 도착했을 때, 즉 도달될 때 효력 발생합니까? 그죠? 원칙이 도달주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도달이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죠? 도달은 언제 도달된 거예요? 자, 항상들 앞으로 이제 법을 다 민법도 공부할 거죠? 법을 공부할 때 사고, 리걸 마인드가 뭐냐면 정확하게 접근해 가시는 습관이 드셔야 돼요. 알겠죠? 막연하게 도착됐다. 뭐가 도착된 건데? 도착 시점이 언제인데? 자, 여러분 생각하죠? 서류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우체부 간다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체부 갔다. 여기 우체통에 들어오면 도달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있는 갑이 받아야지 도달된 건가요? 갑이 받아가지고 봐야 도달된가요? 아니면 우체통에 들어오거나 동거인이 수취하면 받은 걸로, 즉 도달된 걸로 본가요? 말이 바뀌네? 자, 여기 소유자가 직접 봐야지 도달된 거다. 그래서 주관주라 그래, 주관주. 또 아까 우리 우체통에 들어왔거나 동거인이 수취하면 볼 수 있는 상태는 된 거죠? 그때 도달됐다고 보는 것을 객관주의라고 그래. 알겠죠? 이 도달 시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나라는 뭘 취하고 있죠? 객관적 요지주의, 그러니까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도달된 거로 보는 거야. 만약에 직접 봐야지 도달된다고 봐버리면 어찌죠? 보고 눈 감아버려. 난 봤어. 그럼 도저히 도달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관주의를 취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거인이 받아도 볼 수 있는 상태는 된 거야. 알겠죠? 우체통에 들어와 있으면 볼 수 있는 상태는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도달된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자, 문제는 이렇게 송달했어. 자, 송달했는데,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세요, 철거 들어갈까지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죠? 뭐, 어떨 때는 협의할 때 어디 나오세요 등등 서류 송달하는 거야. 모든 게 서류로 갑니다. 문서를 안 남기면 여러분, 절차상 위법이 나오기 때문에 다 시행자는 다 보낼 수밖에 없어요. 자, 대신 요 집은 보낼 때마다 주소 불명으로 반송이 와버려요. 그럼 송달이 돼요, 안 돼요? 그죠? 몇 번을 보내도 다 반송 와버려요. 주소 불명으로. 그럼 송달 못하죠? 자, 또 요 집은 서류를 보내니까 요 주인이 대문 앞에 서 있다가 서류만 들으면 바로 밖으로 던져버려요. 또 서류 보내니까 바로 밖으로 던져버려 막. 적극적인 수령을 거부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이럴 때는 송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죠? 송달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했죠. 나머지 집들은 송달됐는데 요 두 집은 송달을 못해. 알겠죠? 한 집은 주소 불명이야. 한 집은 적극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그죠? 송달이 안 되죠?
송달이 안 되면 절차 진행을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 도달이 돼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이 내용을 게시판에 공실해버립니다.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실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 따르면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걸로 봐버립니다. 본다. 알겠죠? 이걸 뭐란다고? 공시송달 특례라고 하는 것이야. 알겠죠? 그래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공시함으로써 자, 일정 기간인데 우리 민사소송법 2주거든요. 2주 지나면 송달된 걸로 봐버리는 것. 알겠습니까? 그걸 뭐란다고? 공시송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시행자에게는 공시송달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해줘야지. 그러면 이게 이 두 집 때문에 공사를 계속 못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사를 인정해준다. 자, 또 네 번째는 서류 등을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무상이란 말이 뭐죠? 무상이란 말이? 그래, 여러분, 그것도 공짜라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상하고 무상은 대가성 유무예요. 대가성이 있으면 유상이고, 대가성이 없으면 무상. 알겠죠? 어쨌든 무상, 쉽게 얘기하면 공짜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공짜라는 표현보다도 대가성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공짜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국공유지 처분자는 뭐냐면, 자, 이것도 하나 용어. 자, 만약 이 땅이 아까 도로 부지야. 집들 다 있었잖아요. 있었어. 근데 여기 땅은 국유지입니다. 여러분 국유지가 뭐죠? 나라 땅, 국가 땅. 자, 여기 땅은 공유지입니다. 공유지는 누구 땅이죠? 지자체 땅. 시 같으면 시 땅. 군이면 군 땅. 군 땅이니까 표현이 좋네. 알겠죠? 공유지는 지자체 땅, 국유지는 국가 땅을 말해요. 자, 여기 도로 부지 이제 알겠습니까? 근데 봅시다. 이 도로 부지 가지고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야. 시에서 시장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 시장이 시행자야.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쩌죠? 국가가 좀 시를 무시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시해가지고 뭐 도로야. 이 땅을 국가에서는 유용하게 쓰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이 땅을 국가가 갑에게 백화점 부지로 팔아버려. 그럼 백화점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도로가 설치되는데 백화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 목적에 배치되는 목적으로 이걸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처분 못하게 제한시켜놨어. 국공유지 처분 제한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국가 등이 그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처분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계약해버리면 그 계약은 다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법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자, 이 6가지는 뭘 위해서 인정해준 거다? 그지. 사업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해준 제도다. 왜 시행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므로. 알겠죠?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에요. 도로 설치하고 막 이런 거니까. 알겠습니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됐어요. 자, 끝나고 나면 끝났다고 보고하면 준공사 받겠죠? 중공사 나오면 공사 최종 끝났다고 공고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위에 문제 한번 확인할까요? 28의 문제죠? 자, 틀린 건 나와 있죠? 이행보증 문제 하나 볼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것도 딱 지금부터 입력해 놓으세요.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한 가지니까. 자, 여러분. 여기 실시계획 작성에서 인가를 받았거든? 근데 인가 신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인가 신청. 그럼 인가해 줄 수도 있고 인가를 안 해줄 수도 있고. 자, 또 하나 있는 것이 조건부 인가도 가능합니다. 자, 조건부 인가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시고 연결약고 나온 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이것은 어느 법에든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딱 3가지를 각인해 두세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만약에 이게 산이라고 봅시다. 산. 자, 산인데 자, 우리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인 자, 체육시설 돈다. 여기 체육관 된다고 생각해봐요. 체육관. 알겠죠? 그래서 결정이 되고 시행자가 정해졌어.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에서 인가신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자, 여기에 체육관 들어오면 산을 깎아겠다는 이야기죠. 산을 깎아서 체육관 들어온 거잖아요. 간간히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산에다 골프장 설치하고 또 산에 어떤 체육관들 들어와버리면 산을 잘라낼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인가를 해줄 문제가 나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산을 이렇게 깎아버리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 나중에 여기 집들이 있다면 산사태 날 우려도 있을 것이고, 또 깎아버리면 산이 안 이쁘잖아. 그죠? 그럼 조경 같은 거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인가를 해주면서 방금 조경이나 위해 방지 시설 또는 산사태 방지 시설, 여러분 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된데 망쳐가지고 막 되는 거 있죠? 녹색으로. 산사태 방지 시설들. 자, 이런 시설 설치를, 이 설치를 조건으로 인가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조건부 인가야. 이거 하라는 조건으로. 알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거. 보세요. 문제는. 자, 이게 조건부 인가 해주면, 여기서 시행자가 A라고 봅시다. 우리 시도의사가 조건부 인가 해줬어. 할 때는 물어보겠죠. 적용할 거예요? 물어보겠지. 해야죠. 그래. 그럼 그 하는 조건으로 인가 해줬죠? 그죠? 근데 시행자가, 요 공사 끝났어. 근데 적용을 안 해버릴 수도 있죠. 척수만 설치하고 안 해버려요. 적용도 안 해버리고 산사태 방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건부 인가를 하게 되면 뭘 예치시킨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라고 합니다. 이걸 주라 그래. 시행자에게. 자, 이행보증금은 보통 총 공사비 20% 이내거든. 이 공사비가 1억 들어간다면 2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돈을 맡기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돈을 맡기라는 의미는 뭐죠? 나중에 이거 안 해버리면, 즉 이것만 설치하고 도망가면, 즉 먹튀해버리면 그 돈으로 적용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 조건부가 나오면 항상 이행보증금 예치가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걸 이행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보증금을 받아놓은 거예요. 됐죠? 자, 또 한 가지. 근데 이런 이행보증금 예치는 국가나 지자체, 우리 공공단체 등은 먹튀한다 안 한다? 그렇지. 어디 먹튀하겠어? 곧 이 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럼 이 세 가지는 기계처럼 앞으로 나오세요. 어디에 파트나 똑같아. 자, 조건부 인가나 조건부가 가능합니다. 조건부가 나오면 뭘 따라가라고? 이행보증금 따라가고, 이행보증금 나오면 국가 등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딱 세 가지만 딱 입력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건부가 나오면 이행보증금 이제 뭔지 알겠죠? 그리고 이행보증금 나오면 국가 등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거기 1번 점이 틀린 거 알겠습니까? 지자체인데 이행보증을 예치해야 되는 틀렸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여러분, 단계별 수립 절차인데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은 거쳐요. 그 절차는 다른 절차 공부하면서 비교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안 했지만 그 밑에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알겠죠? 2번 맞았고. 자, 3번 여러분, 도지사도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다겠죠? 아까 시장군수가 하지만 국장도지사 직접 할 수 있다겠죠? 자, 밑줄 끊어서 딱딱 그것만 보시라고. 그래서 3번도 맞았고. 또 4번은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5번 지문은 뭐죠? 이게 공시송달, 송달을 가름은 송달 대신해서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아까 공시 송달 인정해 준다고 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맞고 1번이 틀린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공부하고 보면 이런 문제 쉽지 않나요? 한 번이라도 쉽다고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방금하고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예,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다음 쪽. 자, 미집행 시 보조치가 있는데 이제, 자, 여기는 크게, 자,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매수청구 실효를 공부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까 우리 도로부지 결정됐는데, 사업이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사업이 계속 안 들어오면, 즉, 공사가 계속 안 들어오면, 여기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갖고 있겠죠? 아무것도 못하고. 알겠죠? 이 집은 팔려 안 팔려? 안 팔리고. 알겠죠? 또 내가 아까 지붕이 새도 보수할 돈 쓸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집에 정도 떨어졌고. 알겠죠? 근데 그 고통이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게 아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 밑에 봅니다. 거기 3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자, 일단 도시계획 시설 부지가 되면 거기는 일정한 개발 등이 돼요? 금지가 돼요? 금지. 자, 하지만 10년 동안 미집행이 돼버리면, 10년 동안 사업이 안 들어오면 매수 청구 하나 기억하시고, 매수 청구는 내 걸 사가라, 팔고 나갈 수 있는 제도. 알겠죠? 여기 사람이, 자,
원래 거래도 안 되잖아. 안 되는데 내가 사가라. 알겠죠? 그걸 팔고 나가면 성공이 어쨌든. 어차피 철거될 거니까. 매수 청구제도. 딱 그만 보세요. 해제 공고나 그건 나중에 공부하니까 넘어가고 매수 청구. 또 20년 나오죠? 자, 말이 20년이 여러분 생각 20년이면 그때 100일 지냈던 애가 벌써 장가 간다고 그러지. 알겠습니까? 20년 동안 미집행되면 이제 뭐가 되죠? 실효. 실효는 뭐죠? 실효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이게 도로부지가 아닌 거야. 이제 해방되는 게 해방. 조심할 것. 20년 되는 날이다. 다음 날이다. 다음 날. 그래서 그 위에 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1번 문제. 올해 30일 나온 문제입니다. 얼마 쉬웠습니까? 이게 보통 지문 하나 값인데 단일 문제 나왔다니까? 알겠죠? 제일 위에 1번 문제 보니까 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인데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효력을 잃는단 말 보이죠? 실효 규정을 물어본 거죠? 실효는 10년이다, 20년이다. 20년. 되는 날이다, 다음 날이다. 다음 날. 그게 정답 5번인 거예요. 아주 쉽죠? 이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만 맞아요, 너도 맞아요. 다 맞는 문제. 요거 틀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보시고. 자,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쪽에 매수 청구 보이죠? 그것만 하나 볼 겁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시설 사업이 결정이 되고 나는 도시공격 시설 부지입니다. 근데 사업의 진행이 몇 년 동안 안 됐죠? 10년이나 동안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죠? 그러면 그때는 자, 그 절차는 그 제목으로 쭉 보시면 돼요. 제목으로. 자, 매수 청구권자가 자, 누구에게? 그 절차 순서로 봐.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권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뭐 하는 거죠? 매수 청구를 하는 거야. 알겠죠? 내 걸 사가라고. 알겠죠? 내 땅 사가라. 그 표에 그 제목 순서로 보시면 돼. 알겠습니까? 자, 매수 청구권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누가 매수 청구권자냐? 요건 써놨죠? 요건이. 자,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사업 진행이 안 돼. 미집행이야. 대신 다 하는 게 아니라 지목이 뭐일 것만? 돼. 지목이 됩니다. 자, 우리 지적법 이런 공부하겠죠? 우리 용도 지목이고 지목이 되라는 것은 뭐죠? 그 땅이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만약에 지목이 돼가 아니고 그냥 농지라고 보죠. 농사 짓는 데야. 농사 짓는 데는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농사 계속 지으면 되죠. 피해볼 곳이 없어. 근데 지목이 되라면 나는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지은다 못 지은다? 못 지은 게 피해가 크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수 청구를 행사를 하면 지목이 뭐가 돼야 돼요? 돼.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죠? 지목이 되니까 토지 소유자야. 그럼 이때 토지 소유자만 들어갈 거냐? 자, 우리 토지하고 건축물 소유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건축물 소유자는 청구를 못 할 거냐? 건축물은 지목이 되란 말 안 쓰니까. 알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이지만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정착물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이게 매수 청구권자입니다. 그래서 자, 매수 청구하려면 몇 년 동안? 10년. 말이 10년이죠. 여러분 10년도 양동이가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알겠죠? 고통이 심하겠죠? 그잖아.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10년 동안 도로부지 결정돼가지고 공사가 안 들어오고 있네. 알겠습니까?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가 뭐라고요? 매수 청구 제도인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가능하다고? 지목이 대인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만이 가능합니다. 또 지목이 대할 때만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누구한테 매수 청구할 거냐 문제죠? 매수 의무자. 매수 의무자, 매수 청구 상대방을 말합니다. 자, 누구한테 나와 있죠? 자, 왜 시장, 요것도 잘 이해하세요. 나중에 또 공부할 핵심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왜 시장공사를 청구할까요? 자, 사업이 시행이 안 됐다는 것은 시행자가 정해지지 아니할 수도 있잖아. 결정되고 나서 사업이 진행하면 시행자가 정해져야 되겠죠? 근데 시행자도 정해져 있지 아니할 수도 있어. 그럼 시행자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청구한다고? 시장 군수에게 청구하는 거야. 순서 알겠어요? 근데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거야.
순서 알겠습니까? 시행자가 없으면 시장군수.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누구에게 청구한다고? 시행자. 또 시행자가 정해졌지만 그 시설만 별도로 설치관리 의무자가 정해졌다면 누구에게?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도로공사가 맡기로 했다면 자, 시행자는 시장인데 도로공사가 그랬으면 도로공사에게 청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치관리 의무자가 따로 정해졌다면 누구에게? 설치관리 의무자. 또 설치 의무자하고 관리 의무자가 다를 수도 있거든. 알겠죠? 다르다면 누구에게 청구한다? 설치 의무자. 그 순서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청구권자가 누구에게 청구한다고요? 간단하게 여러분.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시행자에게. 시행자가 정해져 있지 않냐면 그렇지. 됐어요? 어제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럴 땐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고, 시행자가 정해졌는데 사업을 10년 동안 했다면 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대신 시행자가 정해졌더라도 그 시설만 별도로 설치관리 의무자가 따로 정해졌다면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거야. 그 순서 알겠어요? 오케이.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여러분. 자, 매수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잠오지 마세요. 지금 저는 지금 심각해하고 있는데 지금 표정도 눈빛이 이렇게 흐려져 있어. 또리또리 하세요. 어차피 이 문제 매번 한 문제 나온다니까. 다는 모르더라도 기초라도 잡으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눈에 빛이 안 보입니다. 자, 여러분 눈부셔서 못 보게 했는데 제 눈빛에 다 제압당하네. 눈 바짝바짝 하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청구하면 매수 의무자는 잘 봐, 이제 절차의 흐름을 잘 보라고. 매수 의무자는 매수를 해야 됩니까? 자, 간단히 보면 청구권. 청구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굳이 반드시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청구권이라는 것은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누가 돈 빌리려고 청구하면 다 빌려줍니까? 똑같은 이야기야. 청구권 자체는 그렇게 결정된 형성권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수 청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청구하면 매수 의무자는 매수할 거냐 말 거냐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다 써놨어. 그래서 매수하기로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매수를 안 하기로 거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곧 이 말은 매수 청구한다 해서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아니죠.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결정은 해줘야 돼. 청구 들어왔으니까. 자, 이 매수여부 결정은 청구 들어오고 얼마 이내 결정하라고? 6개월. 알겠죠? 그죠? 그래서 매수 거부 결정 나오면 안 사겠대.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잡혀 있어야지 뭐. 알겠습니까? 근데 매수 결정이 나오면 이제 사기로 했죠. 매수 결정이 나오면 이때는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이때는 해야지, 이제. 결정해놓고 안 하면 웃기는 이야기지. 알겠죠? 매수 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 이내 매수해야 돼? 그죠? 6개월 2년은 아주 숫자, 기본 숫자예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여러분.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인, 토지 등 소유자죠. 소유자가 우리 매수 의무자, 대부분 시행자 생각하면 돼. 시행자가 없으면 시장공수니까요. 시행자 등에게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 요건 충족됐으니까 내 땅 사가라. 알겠죠? 내 집 사가라. 청구하는 거야. 자, 청구하면 매수 의무자는 6개월 이내 뭐라고?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매수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매수 안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 알겠죠? 근데 거부 결정 나오면 매수 안 하는 거니까 절차 끝나는 것이고 매수 결정이 나오면 얼마 이내 매수하라고?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잡았죠? 됐나요? 그럼 또 한 가지. 자, 딱딱 정리만 하세요. 여기서 매수할 때 두 가지 보시면 되는데, 자, 매수 방법하고 매수 가격입니다. 그 순서 다 적어놨어요. 자, 매수 방법은 여러분 어떻게 매수할까요? 써놨잖아. 현금이 원칙. 알겠죠? 하지만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도시공개 시설 채권이야. 원칙은 뭘 주는 게 원칙이라고? 현금을 주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채권은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한두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이제 도시공획 시설 채권인데, 그러면 채권 발행은 모든 매수 의무자가 채권을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은 여러분 미래 가치죠? 나중에 돈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발행한다. 그거 써놨잖아.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지자체일 때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거 잘 나와. 우리 토지주택공사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지자체일 때만 발행해. 이거 지방채입니다. 국채가 아니고. 그래서 매수무자가 누굴 때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지자체일 때만 발행하는 거야. 꼭 틀리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들어가요. 토주공은 시설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자체일 때만 발행하는 거야.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놓으셔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여러분, 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원래는 뭘 줄 거예요? 원래는 현금을 줄 거잖아. 현금 대신 주는 거잖아. 알겠죠? 그러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그렇지. 그래서 항상 원하는 경우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 매수할 때 보세요. 자, 여기 땅들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자들 만나겠죠? 지목이 된 토지 소유자가 한 명만 있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럼 시행자가 가서 물어보겠죠. 현금 받을 거예요? 채권 받을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보통 사람들은 뭘 요구하겠죠? 현금. 대신 이제 미래 가치를 생각하시는 분은 채권을 요구할 수도 있어. 왜? 채권을 받으면 나중에 가격이 튀면 돈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상환받을 때 더 돈 많이 받겠죠? 대신 이제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손해보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채권 약간의 그런 유연부담은 있어요. 오를 때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떨어져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알죠? 소유자가 원할 때만 채권 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싫다면 현금 줘야 돼. 됐어요? 원하는 게 요건 따라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채권 4가지 공부하는데 토지 상환 채권, 우리 토지 상환 채권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원하는 경우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보시고 또 발행할 때 규모는 얼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3천만 원 초과는 초과 금액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집이 있는데 이 금액이 5천만 원짜리야. 근데 갑이 채권을 원해. 그러면 채권 발행은 얼마를 해주는 거야? 3천만 원 해줘? 3천만 원 초과는 초과 금액만 해준다니까? 이 말은 5천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야? 주면 어떻게 줘? 3천만 원 현금 주고 채권 얼마? 2천만 원을 채권 만들어준 거야. 알겠죠? 3천만 원까지 현금 주란 이야기야. 왜 현금 필요할까요? 아, 이사도 가고 해야지. 현금이 있어야지. 아, 이사는 안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해주기를 3천만 원 초과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채권은 2천만 원까지만 발행할 수 있어. 5천만 원짜리면. 3천만 원 현금 줘야 돼. 됐죠? 그래서 채권 발행 규모는 이거고요. 또 한 가지. 상환기간은 몇 년 나오죠? 10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합니다. 10년 이내 상환이라는 것은 나중에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현금으로. 알겠죠? 상환기간이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조례가 정한단 말은 지방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5년이 될 수도 있고 7년 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때 그 기간 지나면 상환, 돈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야. 그때 바꿀 때 가격이 튀어 있다면 돈 벌었죠. 현금 환산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알겠죠? 가격이 떨어져 버렸으면 에휴, 그죠? 어쩔 수 없어. 이제 좀 손해요. 채권 자체 그런 거니까. 됐나요? 자, 요 정도로만 기억하세요. 자, 기억할 것. 도시공획 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발행할 수 있다고? 지자체일 때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지방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요건상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 꼭 문제가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렇게 나오거든. 문제가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려.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또 한번 기초된 것이 2천만 원 초과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발행한다. 2천이다, 3천이다. 3천. 뭐 그딴 거. 또 상환기간은 5년 이내다. 10년. 다 문제된 것들이야. 매수문 여러분 워낙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한 군데도 출제가 안 된 데가 없어.
알겠죠? 그동안 가장 많이 기출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국토법 중에서 기억해 두시면 돼. 자, 나머지 이제 이자라든가 지방지역구 준영은 그냥 간단히 보시고 일단 요거로 정리하세요. 자, 또 한 가지. 자, 매수 가격은 그거 써놨죠, 제가. 이것도 한번 기출된 거야. 공시지가에 의한다. OX. X. 뭐가 준용된다? 공토법이 준용됩니다. 공토법 아까 공익사 불리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생 수용의 일반법. 알겠죠? 거기 준용돼. 공토법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감정가격에다 기타 얼마가 추가돼서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공시지가면 틀려. 됐어요? 공토법에 정한 절차대로 매수가격은 정해진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 됐나요? 자,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자, 여러분 이 경우입니다. 이제. 자, 매수를 거부당해서 또는 자, 우리 매수 결정이 나오면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겠죠. 근데 매수가 지연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래 법에는 해야 돼. 근데 2년이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매수 지연되면 정말 열받겠죠. 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봐. 지금 결정되고 몇 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어. 알겠죠? 양동이 그냥 몇 개 있어. 그래서 청구했는데 6개월 기다렸어. 매수 결정 나왔어. 좋다고 이제 야호했어. 또 2년 지났어. 안 해? 얼마 열받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같은 생각해봐.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가스통 들고 한다는 소리 나오고 난리가 아니야, 지금. 뭔지 알겠습니까? 자, 이럴 때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또 이제 달래줘야 돼. 너무하니까. 그래서 그 매수 거부 시에 조치 써놨죠? 보인가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허가를 받으면 일정 건축은 허용해 줍니다. 알겠죠? 허가 받으면 일정 건축을 하고 풀어줘. 원래는 시설 부지는 건축을 해요, 못 해요? 못 하지만 허가 받아서 일정 건축을 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 일정 건축이라는 거는 것은 그거 써놨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 3층 이하의 일종 근린 생활시설, 또 3층 이하의 이종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 이것은 허가 받으면 설치하게 해주는 겁니다. 창고 같은 거 이제 짓게 해줘. 허가 받아서. 됐나요? 자, 또 간단 용어. 거기 근린 생활시설이 나온가요? 어디? 나 건축을 공부할 겁니다만 근린 생활시설이 뭐예요? 항상 근린은 이웃이야. 이웃. 우리가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야. 그 중에 여러분 1종 있고 2종이 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1종 근린 생활시설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아파트 보통 산다고 보면 보통이 아파트 막 나가면 뭐 있죠? 아파트 막 나가면 뭐 있어? 아파트 상가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상가에 뭐 있나요? 마트 있죠? 또 세탁소 보통 있죠? 조그만 중개사무소 있죠? 여러분 정신 차려. 집 앞에 바로 나갈 때 있잖아요. 태권도 학원 있어요, 없어요? 조그만 보습학원 있죠? 이런 게 일종 근생이야. 바로 앞에 있는 게 일종 근생. 자, 좀 더 걸어 나가면 호프집도 있고 PC방도 있고 막 있죠. 좀 더 걸어 나가면. 알겠죠? 그런 걸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일종 근생은 바로 앞에 있는 거. 좀 더 걸어 나가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허가 받으면 3층 이하는 지을 수 있어요. 대신 이종 근생을 지을 수 있어도 4개는 지을 수 없다고 법에 정해놨어. 이종 근생 중에 4개는 못 들어와? 단란점 들어오면 되나 안 된다? 그렇지. 또 안마시 있어? 안 돼. 노래 연장 되나 안 된다? 지금 노래 부를 정신이 있냐고 지금. 그죠? 자, 다중생활시설 보인가요? 자, 요것도 뭐 다중생활시설이 뭘까요? 자, 다중생활시설 잘 나오거든? 고시원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알죠? 다중생활시설, 우리 고시원 등. 알죠?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시설. 자, 이런 것은 3층 이하라도 우리 매수 거부당한 이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보시고. 자, 공작물 설치. 공작물이 뭐죠? 공작물. 인공으로 만든 모든 시설들이야.
알겠죠? 인공으로 만든 모든 시설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조그만 탑을 지어놓든지 뭐 설치하는 거, 인공으로 만든 모든 시설을 공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 공작물은 소규모겠죠? 조그만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자, 이걸 허가받고 설치했어. 설치가 가능하니까. 근데 공사가 들어온대. 어째야 되냐? 그럼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설치한 사람이 철거해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어. 일단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결정된 순간부터 불행이야, 이제. 알겠죠? 졸업이 결정된 순간부터 이제 우리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야. 이 결정 안 됐으면 그냥 살겠죠? 살다가 그냥 뭐, 알아서 이사 가든지 했겠지. 졸업이 결정된 순간 묶여버리고. 알겠죠? 기껏 한다는 것이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매수중개가지고, 뭐,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받아, 사실. 여러분, 뭐, 철거되고 수용돼서 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법에 따른 보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습니다. 알죠? 흔히들 여러분 그러죠? 개발, 재개발하면, 돈 벌겠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 돈은 누가 벌어요? 시행자가 벌어. 여러분, 할 때, 그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 지역이 만약에 개발돼. 그죠? 개발되면 사람들이 땅 사가지고 비싸게 팔겠다고 생각하잖아. 그럴 수 있어요? 없어. 다 수용해버려. 알겠죠? 수용해버리면 수용의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그럼 수용해보면 누가 갖고 있죠? 시행자 갖고 있어. 누가 그 땅을 사고 누가 팔어. 알겠죠? 내가 샀으면 수용당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수용당하면 법에 따른 보상금만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못. 그 이제 나중에 보면 뭐죠? 그 전 단계, 이게 수용당의 그 전 단계 이제 작업도 하는 사람이 좀 벌긴 하지. 알겠죠? 그 전 단계에서 누가 수용당하니까, 뭐, 돈 벌겠다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있어. 비싸게 프리미엄 받고. 그죠? 뭐, 그 전에 파고 나면 좀 벌 수 있고. 알겠죠? 이제, 물론 이 중에 이제, 분양할 때 이제, 공사권을 분양할 때, 또, 분양할 때 분양가를 샀는데, 나중에 가격이 상승되면 그 차액은 벌 수는 있겠지. 그죠? 어쨌든 간에 뭔가 저질러지면 벌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우리가 수용당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개발사보다 다 버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못 벌어봤어. 참여해가지고. 다 버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타이밍이 있고, 다 들어갈 때 있고, 이게 잘 돼야 돼. 그 사업도 또 이게 또 바람이 좀 불어야지 좀 지가가 같이 오르는 거지. 알겠죠?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지금 저만 놓고 해봐야 바람이 안 불으면 어찌죠? 사람들이 안 달라들면 상승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지금 돈 못 버는 거야.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매수형 여러분 중요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거기 문제는 답이 딱 나오죠. 앞에 2번 문제 봐보세요. 2번 문제 보시면 1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매수 결정 나오면 3년 이내에 매수해야 돼?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돼? 그렇지. 아주 문제 쉽죠? 알겠죠? 아니까 쉬운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어려운 문제예요. 매수 결정 나오면 몇 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고? 2년. 됐죠? 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 공부한 것, 오늘 한 것만 제대로 알아도 최소한 2문제는 맞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주는 여러분 국토법의 마지막 부분 정리할 거예요. 다음 주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또 개발행위 허가제,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 3개 정리하면 국토법 정리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당부 한번 드리는데, 인문과정학에서 뭐 대충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한 것 정도는 다 암기하시고, 이해 안 되면 영상 한 2번 돌려보세요. 알겠죠? 그 단계 거쳐야만 1월 달에 빨리 여러분 잡을 수 있어.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서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빡세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뵐게요.